대안탐색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도구는 뭐죠? 네, 맞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도구로 잘 알려져 있고, 여기서 잠깐 4가지 원칙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양이 중요해요. 비판을 금지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아이디어를 응용해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위기는 자유분방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때 아이디어를 얻어내는데 하나의 논리가 필요해요. 어떤 논리가 필요합니까? 중복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 과정에 적용되는 논리 무엇이다? MECE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탐색 그 다음은 해결한 선정이라는 도구예요. 자, 이 해결한 선정의 대표적인 도구는 페이오프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페이오프 매트릭스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2가지의 기준을 선정합니다. 비용 대비, 그다음에 효용이에요. 이것을 4개의 사분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의사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리적인 도구여서 각각의 사분면에 그랜드슬램, 연장전, 도루, 삼진아웃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끌어냅니다. 이를테면 그랜드슬램은 비용은 적게 들고 효용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랜드슬램이란 사분면에 아이디어가 위치했다면 그 아이디어는 비용은 적고 효용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결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영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전략을 이야기하거나 많은 사례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효용성, 생산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 각각의 내용들은 비용은 높지만 효용이 낮은 경우, 또는 비용도 높고 효용도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다면, 사례를 통해서 이 도구의 활용된 바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2년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라는 도시를 허브 공항으로 하는 피치항공이라는 저가 항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치항공은 저가 항공사를 표방하면서 고속 성장합니다. 그것도 4년 연속 고속 성장을 하던 2016년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탑승률이 90%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저가 항공사이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한 사람이 피치항공을 탑승을 하려면 셀프 체크인 기기에 본인이 스스로 수속을 밟아야 됐어요. 그런데 셀프 체크인 기기가 낡고 오래된 모델이라서 피치항공을 탑승하려는 고객들이 입력 오류가 많았고, 그 입력 오류가 많아지면서 정시에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탑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수익성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항공의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한 피치항공은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으로 셀프 체크인 기기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나오죠. 원가가 절감하는 방안이어야 된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용이 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오프 매트릭스로 저희가 한번 선정해 보는 거예요. 페이오프 매트릭스는 X축은 비용, Y축은 효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비용은 적게 들고 효용이 높은 A, 그랜드슬램 메타포에 속하는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를 보니까 나무 재질의 프레임, 골판지, 강화유리, 탄소 섬유, 도자기 제작용 흙,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각각의 내용을 페이오프 매트릭스로 적용해 본 거예요. 검토해 본 결과 비용도 적게 들고 효용이 높은 것은 골판지라는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피치항공이 원가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아이디어는 골판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골판지로 만든 체크인 기기가 허브공항, 오사카 공항에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골판지로 저렇게 만들 수 있다니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뭐 이런 등등의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치항공의 이 사례는 문제 해결의 경영 사례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 문제 해결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도 있고 개선형 문제 해결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치항공의 이 사례들은 저희가 면접을 준비하거나 특히 원가 절감 방안을 고민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문제 해결, 논리와 문제 해결, 그 경영 사례에서 논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4강의 내용들을 핵심을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를 유용하게 쓴다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즉 왓으로 시작하는 대화법을 시도해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대화법을 이끌어 나가는 작용은 이성을 발현해서 개념화를 시킨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서 얘기하는 왓과 이성의 발현에서 개념화를 실체적으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써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한 방법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역 논증과 기납 논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건강한 논리를 갖추고자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논리라는 것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세 가지를 떠올려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와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것을 잘 익혀서 나한테 이롭게 쓴다라는 것은 보다 나은 나의 세상을 꾸리는 내 논리를 갖춘다라는 뜻이고, 이 논리를 갖춘다라는 다른 말은 이치에 맞게끔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과 글로 조리 있게 표현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조리 있게 표현하기 위한 논리를 숙련하기 위해서는 꿀벌의 비행처럼 논리를 숙련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경영 사례에서 얻은 그러한 가치를 나의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와 문제 해결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5가지 질문, OY를 통해 원인을 분석한다. 이후 대안 탐색에 필요한 것은 브레인스토밍. 이때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도 중복되지 않게 논리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결안을 선정할 땐 비용과 효용을 따져보고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숙련해 나간다면 일과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